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님. 네, 안녕하세요, 산모님. 지난번 이야기에서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혹시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저희 아버님이 9살 때 겪으셨던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 되게 할아버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얘기. 음, 아버지 얘기는 뭐 9살 때라 이렇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네. 저는 할아버지 그 성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얘기, 이번 얘기에서 이제 아버님 성격을 이제 대충 조금 말씀드렸는데, 음, 할아버님은 정반대의 성격이세요. 할아버님은 제가 듣기로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목포에서 이 고집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어, 저희 할아버님이 그때 목포에 사셨는데 고집도 세시고 할아버님 20살 때인가는 만주에 가서 장사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님이 좀 겁도 없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겁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뭐 술 한 잔 먹고 만약에 누가 뭐 안 좋은 거 보면은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음, 참고로 그 이제 옛날 이제 초가집 때일 거 아니에요. 네. 아버님이 아기 때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 그 근방에 있는 돌을 반나절 동안 다 캐셨다고 말하실 정도로 그렇게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이셨다고. 음,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이제 사셨던 데가 집이 이제 초가집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셨나 봐요. 근데 여기 사셨던 집에 정말 깨끗하고 넓은 집이 있으셨대요. 네. 그 당시 때. 근데 그 집을 동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면 남자분들만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그 집이. 음, 그래서 뭐 한간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예전에 그 집에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부인을 때렸는데 소위 말해서 살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 한 대 때렸는데 그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예, 예. 그 순간 살이 끼어서 죽인 거. 예.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집에 있다. 옛날 그 당시 때 그 만신 뭐 무당하시는 분이 그 무당분도 오셨다 가시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집에서 살지 말아라. 그래서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희 할아버님은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분이셨대요. 귀신이고 도깨비고 내 누나만 띄어라 아주 그냥 뭐 이러신 분이셨대요. 네. 그래갖고 그 당시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님 그리고 이제 고모님 해서 이렇게 네 분이 사셨는데 그 당시에 사셨던 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방 안에 쥐떼가 들어왔었나 봐요. 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기 때고 막 이랬는데 이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음, 할아버님이 화가 나시니까 그 당시 때 살고 있는 집 다 담벼락을 모으고 다 무너뜨리고 이사하지 말라는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목포 이 동네에 할아버님 그 사촌 여동생분 두 분인가가 같이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집들은 다 가셨고 이분들이 쫓아갖고 할아버님을 말리셨다는 거야. 오빠 안 된다고. 저 집 들어가면. 저희 할머님도 말리시고 아버님하고 고모님은 아기 때였으니까 이제 말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근데도 다 뿌리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님이. 뭔가 맥락이 네. 전에 들려주셨던 그 네. 아버님 네. 이사하시는 그런 분위기랑 비슷한 분위기네요. 제가 그 집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저번하고 이번하고. 전 집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이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맥락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다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분명히 누군가 하나가 그 집에 분명히 들어가자고 하거나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제가 겪었던 건 다 그런 거였으니까. 네. 저 집 들어가자. 아니 이상한데? 그래? 나도 이상한데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 얘기가 할 게 없겠죠. 그쵸.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님이 그 집을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갖고 들어가셔갖고 뭐 할머님은 그 당시 때 할아버님이 들어가시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못하고 들어가셨대요. 근데 할머님은 전혀 뭐 이상한 것도 못 느끼시고 어디서 뭐 말소리 들은 것도 없고 막 있었는데 할아버님이 이사 가고 그 다음날부터 조금 이상해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님이 되게 건강하셨다고 했거든요. 할아버님이 자다가 밤에 누구야? 그러면서 문을 열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님만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님. 근데 할머님이 아니 저기 왜 그러시냐고 자다가 했더니 밖에서 누가 이렇게 떠드는 거 소리 안 들리냐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가시면서 이제 할아버님이 점점점 원래 그렇게 저기 하셨던 분도 아닌데 점점점 신경쇠약 같은 게 걸리시려고 막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그러면서 이제 저번에 왜 오셨던 그 무당분이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저희 할아버님 사시는 거 보고 저희 할머님한테 그랬대요. 지금 안 나가면 큰일 난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할머님이 할아버님께 얘기했더니 할아버님이 또 무당 가만 안 둔다고 겁준다고 가만 안 둔다고 막 화도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러고 보름 만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응? 거기서 이사 간 지 보름 만에. 다른 병 때문에 돌아간 거지 가신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할아버님이 너무 정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몸이 아파서 뭐 어디 누워 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셨고 그냥 뭐 평상시와 똑같이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아버님. 그때 일이 하나 있으셔서 할아버님이 그 옛날에는 왜 소주가 이렇게 지금처럼 작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병이셨잖아요. 대병. 네, 대병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할아버님이 보통 하루에 뭐 1개, 2개는 기본이시래요. 할아버님이 술을 그렇게 잘 드셨대, 말술이셨대요. 그리고 취하면 다행인데 취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소주도 대병짜리 다 드시지도 않고 드시다가 신문지에 뚜껑 닫아놓고 할머니한테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이따 저녁 때 드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님이 얼굴이 하얘지시더래요. 그래서 아우 왜 이러지 몸이 아우 왜 이러지만 계속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할아버님이 거기다 이제 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끙끙 앓시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그때 아버님이 9살 때인데 이사한 지 보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집터가 중요하구나. 이거는 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아파트나 뭐 제가 옛날에 어떤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집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터 잘못 걸리면 그 아파트 한 동 사람들 다 죽나요? 뭐 이런 글을 쓰고 했던 분들 제가 이제 보기는 봤는데 네. 뭐 그분들 말도 뭐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네. 예전에 듣기로는 그때 미호 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파트라도 그 집집마다 호수마다 다르대요. 아. 거기 사는 어떤 가신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것도 다르고 위치별로 네네. 다르고. 그러겠네. 네네. 네. 물론 뭐 믿는 분들은 뭐 믿으시면 되고 네네. 재미로 들으시는 분은 재미로 들으시면 네.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미호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 저는 왜냐면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직접 눈으로 다 보시고 얘기를 해 주시고 더 웃긴 거는 인제 여기서 무서워서 못 산다고 이제 할머님 이사를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전에.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또 아무 일도 없고 하셨다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 저는 하여튼 집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민감해요. 야.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그 레드님은 평소에 인제 네. 뭐 이사도 다니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햇볕 들어오는 거요. 빛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향집을 좀 추구하시는 예. 편인가요? 처음에 이제 딱 그 문을 열었을 때 빛이 다 좀 들어오는 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 그 와중에도 뭐 이렇게 방문 다 열어봤는데 보통 아파트가 방이 한 3-4개씩 되니까 네. 문 딱 열어봤는데 방 중에도 뭐 한 방이 좀 음침하거나 그러면 저는 아예 그 집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 집안이 할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병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건 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할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지금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쵸. 제 생각에 밖에서 "누구시오?" 하고 문을 열어볼 정도면 이거는 제가 볼 때 보통 저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던 분이 아니신데. 예. 제가 볼 때 말소리 듣는 것도 되게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하고. 이 미신이고 뭐고 떠나 가지고 참 네. 집을 이사할 때는 참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미신을 떠나서 뭐 내가 살 집이니까 조금 더 꼼꼼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야 근데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인 게 네. 전에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그 집터 이야기에서 네. 그 레드님 아버님께서 그 문제 있는 집에 들어가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릴 적에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어떤 경각심이 조금 있으실 텐데 네. 야 그때는 정말 어떤 거에 홀렸을 가능성이 높네요.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 좀 홀리지 않으셨나. 예. 그거 말고는 뭐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레드님도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 상황을 직접 겪은 아버님이야말로 더 이렇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그러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친아버지가 그렇게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아버님이 조금 더 하실 텐데 거기다 또 아버님이
미신을 안 믿으시면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 드리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귀신을 보셨단 말이에요. 아. 저희 할머님도 귀신을 보셨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귀신을 안 믿진 또 않으세요. 귀신도 믿으세요. 왜? 본인이 귀신한테 저기 한 게 있으니까. 아. 그래 놓고 인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버님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쉽게 홀리는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제가 볼 땐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좀 설명이 좀 안 돼요. 저번 이야기에서도 돼지 네. 농장 이야기요. 예예. 그 이야기에서도 그 기찻길을 한없이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러니깐요. 기찻길 바라봤지 그리고 무슨 여자 우는 소리도 거기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앉는 데서도. 그 여자가 어딨어요, 여자가. 지금은 건강하시죠? 그다음에 건강하셨죠. 근데 지금은 쪼끔 뭐라 그러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완전히 이제 건강하지는 않으시죠. 근데도 뭐 대화하고 이런 데는 뭐 전혀 지장 없으시니까. 이 얘기도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저희 두 번째 얘기 그 돼지 축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인제 물어봤죠. 아니 아버지 근데 그때 맨날 앉아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만 멍하고 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옛날 생각도 하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뭐 이렇게 '참 내가 옛날에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안 드신대요. 그냥 멍. 그냥 멍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버님이 이렇게 앉아서 낮에 인제 그걸 인제 이렇게 앉으셔서 인제 기차 보셨대요. 근데 뒤에서 인제 어머님이 부르셨대요. 뭐 하냐고. 밥 안 먹냐고. 보니까 깜깜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아버님도 그때도 한번 놀라셨던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멍하게 앉으셔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셨던 거예요. 저희가 볼 때 이 집도 뭔가 덩그러니 한참 있는 집도 전 되게 의심스럽고 근데 이사 나오길 잘하신 것 같아요. 익산에 얻은 집이 또 그런 집인 거예요. 제가 보여 드린 거 있죠? 네. 또 그런 집을 또 얻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한결같으시다니까요. 네. 아버님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터뷰에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글로서 제보했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부터는 제보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얘기를 먼저 해 드려야 될지 네.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할머님도 뭐 귀신을 보신 적이 있고 좀 해 드려야 될 게 공장에서 그 자매들 들어왔던 얘기 그 얘기도 좀 있고요. 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네네. 인터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